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 역사 기록이랑은 전혀 안 맞는다는 주장이 사실 꽤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이 그레시안 메이첸의 클래식한 저작을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탄생 이야기들이 정말 세속 역사와 충돌하는지 말이죠. 메이첸의 이 책은요, 그냥 단순한 변증서가 아니에요. 뭐랄까, 탄생 이야기에 제기된 가장 까다로운 역사적 질문들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의 탐정 수사에 가깝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수세기 동안 비평가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탄생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과연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역사적인 사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대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에 대한 겁니다. 비평가들이 각각의 기록에 대해서 제기한 가장 큰 의문점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보시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바로 베들레헴 영아 학살 사건입니다. 비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최고의 역사자료로 꼽히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끔찍한 학살은 정말로 일어나지 않은 일일까요? 기록이 없다는 게 정말 사건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메이첸은 이 침묵의 논증이 가진 허점을 4가지 핵심 포인트로 반박합니다. 첫 번째 반박은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메이첸은 고대 세계에서는 영아의 죽음이 참 비극적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큰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적인 감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둘째, 사건의 규모가 아마 생각보다 작았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 2세 이하 남자아이는 많아봐야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핵심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벌인 그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들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규모의 비극은 역사가의 기록에 남을 만한 주요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메이첸은 헤롯 왕이라는 인물 자체에 주목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없을지 몰라도 이 잔혹한 행위는 그의 말년에 보여진 광기 어린 성격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편집증적이고 피에 굶주렸던 바로 그 왕의 모습과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한데요. 누가복음에 묘사된 호적조사. 비평가들은 이게 아예 역사적 모순 덩어리라고까지 부릅니다. 첫 번째 퍼즐은 바로 칙령 그 자체입니다. 로마가 정말로 제국 전체에 걸쳐서 요즘처럼 딱 날짜를 정해서 동시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을까요? 메이첸은 이게 바로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하루 날 잡아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단일 사건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린 일종의 일반적인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의 실제 행정 목표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대표, 즉 시간 순서입니다. 어떻게 구레뇨의 호적 조사가 헤롯 왕이 죽기도 전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문제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즉 헤롯이 죽기 전에는 구레뇨가 아니라 다른 총독들이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메이첸은 두 가지의 역사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호적조사가 헤롯 왕 때 시작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완료된 건 구레뇨의 초기 임기 때였다는 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레뇨가 일본 총독이 아니라 호적조사를 책임지는 특별한 군사 지휘권을 가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자, 이제 호적조사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여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비평가들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모든 사람을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만약 그랬다면 나라 전체에 어마어마하고 혼란스러운 대이동이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메이첸이 여기서 아주 놀라운 외부 증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인데요. 이 문서가 로마가 실제로
인구조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그 방법, 즉 고향으로 돌아가서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메이첸의 마지막 주장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로마는 굉장히 영리했어요.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소위 유대식 인구조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순수한 로마식으로 조사를 강행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네,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모든 증거들을 다 검토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탄생 기사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메이첸의 최종 판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메이첸은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가로서 우리의 지식이 아직 불완전하고 일부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사는 결국 누가의 편이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비평가들이 틀렸다고 지적했던 누가의 다른 역사 기록들이 나중에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완벽하게 사실로 입증된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지 우리 지식에 공백이 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오류야 라고 단정짓는 건 아주 비과학적인 애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역사 기록에 어떤 내용이 없거나 뭔가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성경 기록의 오류를 증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고대 역사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일까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